네, 지금부터는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현안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고 현안으로 떠오른 게 어제 저녁에 전격적으로 발표된 검찰 인사고요. 또 총리 청문회도 어제 일단 끝났습니다. 인준 문제가 이제 현안으로 부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여야 입장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주호영입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총리 청문회는 좀 이따 좀 여쭤보겠고요. 예. 검찰 인사부터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언론 보도를 보고 설마 했습니다마는 네. 정말 이 설마하던 일이 일어나 버렸죠. 어허. 이게 완전히 검찰 자체를 해체하는 그런 어떤 인사 정도로 보여지고요. 네. 한편 돌려 생각하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뭔가 급하기는 급한 모양이다. 이렇게 반발과 국민들의 분노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일을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네.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는가 보다. 그게 어떤 사정이라고 보세요, 의원님? 이게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의 칼날이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가니까 네.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겠나. 말로는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예. 실제는 자기들을 향해서는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을 주면서 네. 우리 총장하고 애정 표시를 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과감하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야말로 표리부동이다. 한마디로 그 의원님 말씀은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수사 방해 차원의 인사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의원님 윤석열 말씀을. 총장 참모 8명을 몽땅 그냥 다 5명인가 다 쫓아서 예. 수사권이 없는 한직으로 보내고 또 일부 비판이 두려웠는지 일부는 수사하는 자리에서 빼면서도 약간 무슨 성진성이랄까 네. 이런 인사를 내서 그걸 희석시키려고 한 그런 내용도 내용이고 예. 과정 자체도 노무현 대통령 때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 시에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한 것조차도 말하자면 완전히 무시한 거지요. 형식적으로는 시도하려고 한 형식만 남기고 네. 30분 전에 와서 보라 뭐 이런 쪼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지적을 좀 두 갈래로 좀 그 갈리는 것 같은 좀 그럼 하나하나 따로따로 한번 좀 그 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예. 수사 방해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수사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예. 그다음에 이른바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거의 수사가 종결 단계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이게 수사방해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이게 좀 과장된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세우는 명분하고 것과 실제 속내가 다르다는 거죠. 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인사청문도 그냥 하루 만에 보고서를 보내라. 그 다음날 신새벽에 임명을 하고 네. 추미애 장관이 인사 내용을 파악할 정도 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실은. 인사를 해보면 사람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그걸 파악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그런 과정을 싹 무시한 채 이건 뭐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 측이 내세우는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청와대 있고. 주도의 인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건 뭐 뻔한 거죠. 이건 뭐 이걸 가지고 딴 변명을 한다면 그건 너무나 진짜 궁색한 이야기죠. 그래요. 자, 이제 그다음에 그 인사 절차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어떤 법 규정을 그 무시한 거 아니냐는 이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어제 법무부 검찰 사이 이른바 그 진실 공방이 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신랑의 예. 차원에서 일단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저는 이제 진실 공방을 제가 어느 쪽이 진실이다 아니다 판정할 위치에는 있지 않지만은 예. 법 조문에 들어가 있는 협의라는 것은 검찰은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검찰총장을 최상층부로 하고 이제 쭉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네. 그게 손발이 맞아야 검사 동일체 원칙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작동될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실제는 법에 주어진 검찰총장이 있고 그 일할 참모들을 검찰총장과 뜻이 맞지 않는 사람 혹은 형식적으로는 검찰총장 밑에 있지만은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와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검찰총장 뜻과 다르게 행동할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협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보내야 되는지 보내면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협의해야 하는데 인사위원회를 소집해놓고 인사안을 다 짠 다음에 30분 전에 보자. 인사는 한 사람이 바뀌면 연쇄적으로 자리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통보이고 형식적으로 그걸 했다는 걸 남기기 위한 그런 요식 절차다.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럼 저 이거저거 다 떠나서 그 의원님 혹시 그러니까 어제 인사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불신임 이런 성격으로 봐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청와대의 뜻은 윤석열 총장 불신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인사를 주도한 사람들이 노리는 취지가 윤석열 총장을 무력화하고 윤석열 총장에게 모멸감을 주는 이런 것을 의도한 것이라고 보는데 모멸감을 참고서라도 지금 하고 있는 수사들을 다 완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다고 아이고 너 당신들 나 검찰총장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냐. 사표 던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주요 수사가 다 마무리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때도 임기를 채우면서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반드시 보복이 따르고 그것을 제지하려는 반칙들이 동원됐는데요. 그걸 이 수사를 마쳤다 그래서 그만두고 하는 것은 그 인사하는 사람들이 뜻을 맞춰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꿋꿋하게 임기를 채우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리 척결을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좀 이 정도로 가름을 하겠고 좀 여쭤볼 게 좀 많습니다. 일단 총리 청문회가 이제 어제 끝났는데요. 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래요? 어제 이제 이틀간의 공개적인 인사청문회가 사실은 시간적으로 12시가 돼서 끝났는데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요. 간사들 사이에 지금 중요 정인이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귀국하면 내일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청문을 한 정인 신문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는 쪽으로 이야기 접근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자유한국당 측으로서는 후보자가 낸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또 의혹이 제기된 수입과 지출 사이의 차이를 해명할 만한 자료가 별로 없다. 자녀 두 사람이 프랑스와 미국에 유학을 장기간 했는데 모두 본인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벌인 것이나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돈으로 그 많은 학비나 생활비를 해결했다고 주장할 뿐 그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들여다볼 검증위원회를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의원님. 사실 검증위원회는 좀 약간 좀 생경한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거예요? 아니 이제 청문회라는 것이 공개적인 회의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의혹이나 주장 제기된 문제가 깔끔히 해명되지 않을 때 청문위원으로 소위원회를 조직해서 현장에 가본다든지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이래서 정확하게 자기들이 파악한 것을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말하자면 사실 확정을 좀 더 정확하게 하자는 그런 위원회인데요. 이게 그러면 총리 청문회만 한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장관 청문회도 검증위가 일단 그 가동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인사청문회는 검증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래요? 이미 그 전례도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 시절에 변호사 수임료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그 검증위원회를 꾸려서 검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의원님 이제 검증위를 꾸려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시면 지금 민주당 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계획은 오는 13일에 만약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면 그 직권상정을 해서 임명동의 표결에 붙인다 이 계획이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절차는 중단돼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청문 보고서 없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처리한 예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장관의 경우에도 그것은 장관은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회 인사청문위원회라는 특별 절차에서 하는 것이고 본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데 본회의에서 가져간 경우가 지금까지 한 건인가 두 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총리가 된다면 이것은 절름발이 총리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 만약에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임명동의 표결을 강행을 하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세요?
이제 4+1의 힘을 믿고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그러면 전국이 더 경색되고 총리로서 인정을 못 받는 것이죠. 지금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자유한국당의 그 카드가 우보 전술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은 이제 막 예를 들면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하면 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텐데 4+1의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면 저희들은 우보 전술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그것도 카드로 얼마든지 고려 대상이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그 우보 전술이란 것이 억지로 무슨 절차를 지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인사청문회법에 주어진 우리의 권한이죠. 보고서 채택을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그런 것들도 일종의 다 우보 전술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보 전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건 그 인사 표결이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해야 되고 전자 투표가 아니라 이제 그 천막 가려진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찍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안 나오는 어떤 이런 방법을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 시간을 끌어본들 몇 시간을 더 걸겠습니까? 그렇긴 그래서 하죠. 네. 그 우보 전술이란 일반적인 말은 본회의장에서 천천히 간다든지 늦게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네. 저희들은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네. 이 절차에 주어진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 부적격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를 알리는 것이 우보 전술이죠. 요점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16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예. 근데 이게 이제 황교안 대표의 맞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러 자유한국당이 지연을 해서 공직사회스테 시한을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상력은 뭐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민주당 측이나 청와대에서 16일까지 후임 총리가 임명되지 않더라도 이낙연 총리는 사임한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중요한 국무총리 자리를 비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네. 말을 위해서 비판을 위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알겠습니다. 저 의원님 모신 거 요것도 좀 여쭤봐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의원님을 유승민 대표하고 만나서 통합 문제를 이야기할 창고로 이제 지정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혹시 의원님 그 유승민 의원 좀 만나 보셨어요? 그 뒤에? 통화만 하고 그 뒤에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여러 채널로 통합 논의가 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새로운 라인을 개설해서 한다는 것이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접촉하고 있던 라인을 유지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서 제가 말하자면 공유를 하고 그 내용을 공유를 하고 필요하면 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대화는 하고 있고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채널이 가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더 그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이전에 우리 라인이 개설돼 있었고 한 3라인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과 당 사이에는 통합추진위원회 만들 원유철 의원은 그 단장으로 임명하고 이건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원유철 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하면서 홍철호 의원과 이양수 의원을 또 같은 팀으로 임명을 해서 그 차원의 대화가 또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이야기는 실무선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정리가 안 된 것이 있으면 단위를 높여서 또 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위의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 협의란 것이 사실은 결론적인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협의라 하면 너무 낮은 단계의 이야기고 그의 의견을 봐가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무슨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나설 이제 그런 단계죠. 그러면 지금 그 논의가 상당히 진척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많이 돼 있습니다. 한두 문제만 남아서 통합된 이후의 당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당 지도 체제. 이런 정도의 문제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당 지도 체제라고 하는 것은 단일 대표가 아니라 공동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전혀 중립적인 지도부를 구성해 달라. 이제 지금 각 당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공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은 다 뒤로 빠지면서 중립적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데 그럼 이 지금 총선이라는 중요한 것을 앞둔 시기에 당을 운영해보지 않았던 제3자가 와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이제 서로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다 돼갖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다시 한 번만 좀 인터뷰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예,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